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견뎌내시고 이제는 자녀들 다 키워보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셔야 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지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어르신들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추운 날 갑자기 뇌출혈이라도 오면 어쩌나, 자다가 심장마비라도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시죠. 선생님, 그 두려움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은 우리 몸의 혈관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며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들이 호시탐탐 어르신들을 노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장질환인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최신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무서운 질병들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치명적인 비밀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비상통신문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먼저 제가 왜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부터 밝혀야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은 지난 10여 년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질환들의 발생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통계 그래프의 바늘이 60대를 지나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연령대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운동 꾸준히 하니까 괜찮아 하며 자신만만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어르신들이 주위에 계실 경우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혈관은 찬바람이 불 때마다 언제 터질지 언제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질환들이 그토록 무서운 것일까요? 단순히 사망률이 높아서일까요?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렵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살아남더라도 겪게 될 고통 때문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뇌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세포가 죽어가고 심장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신체 장애, 말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언어 장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서도 명시하듯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면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여 의료비 지출 등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평생 가지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질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질병들이 닥쳐오기 전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질병관리청은 이 질환들이 조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몸에 갑자기 이상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소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과 어르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절반 정도는 여전히 이 조기 증상을 모른다고 하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꼭 새겨 두십시오. 먼저 뇌졸중의 조기 증상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얼굴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에 힘이 빠져 입꼬리가 처지고 이하고 웃어보려 해도 한쪽만 올라갑니다. 다음은 팔다리 마비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멀쩡히 걸어가다가 한쪽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밥숟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신호는 언어 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외에도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시야, 장애, 갑자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들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슴이 좀 따끔거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 위에 바위가 올려져 있는 것 같다, 쥐어짜는 듯이 아프다라고들 하십니다.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며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은 통증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턱이나 목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을 느끼거나 팔이나 어깨로 통증이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숨이 많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선생님, 만약 어르신 본인에게 혹은 주위 분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1분 1초가 시급한 비상 상황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기운이 없나 보지,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황청심환이나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야겠다 하며 기다리십니다. 또 주말이나 야간이라면 식구들 걱정시키게 새벽에 병원에 가나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외래 진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선생님,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 시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뇌세포와 심장 근육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죽어갑니다. 어르신이 고민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어르신의 몸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황청심환도 자가운전도 소용없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적절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3시간, 심근경색은 2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그 즉시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어르신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119 구급대원은 응급처치를 하면서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어르신을 가장 빨리 모셔다 줄 것입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과 장애를 막고 건강하게 회복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르신 119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들을 짐에서 해방시키고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알아본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 증상과 대응 요령, 어르신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인 만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가슴 통증은 어르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원 요청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서로의 건강을 다시 한번 챙기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알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을 확인하시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